요즘 김신혜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많지요. 24년간 억울한 옥살이에서 풀려났지만 지금 이분은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언제든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고 클릭 한 번이면 전 세계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많지요. SNS에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익숙한 삶이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울증을 겪기도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극복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회에 적응하고 관계를 맺으며 외로움을 해소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어 회복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서 현실 감각까지 왜곡하기도 합니다. 고립과 이로 인한 외로움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감정을 공유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외부와 단절된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뇌는 점차 변하기 시작합니다. 감각이 둔해지고 현실과의 연결이 느슨해지며 때로는 환각이나 망상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장기간 고립된 환경에 있던 실험 참가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나 빛이 없는 상태에서도 환청을 듣거나 기이한 패턴을 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의 뇌는 지속적인 사회적 자극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서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 노력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김신혜 씨입니다. 김신혜 씨는 2000년 친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4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재심을 통해 그녀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그녀는 아무런 죄도 없이 24년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그녀에게 남긴 것은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이었습니다. 김신혜 씨는 감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독방에서 보냈습니다. 0.97평 남짓한 좁은 공간, 오직 벽과 천장만 보이는 세계. 이런 환경에서 24년을 보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녀의 경우 단순한 외로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노, 무력감, 불신도 깊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범죄자로 취급받았고 세상이 자신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이는 엄청난 절망감을 불러왔고 궁극적으로는 나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의심하게 됐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갇힌 채 24년간 너는 범죄자다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재심을 요청했지만 그 과정마저도 몇 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졌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 억울한데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 이 상황에서 인간의 정신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결국 김신혜 씨는 독방에서 점점 현실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중국에서 온 후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황실의 주인이라고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한 명뿐인 스페셜 에이전트이며 자신은 법적으로 어디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현실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망상은 단순한 정신질환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고립과 억울함, 무력감,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보통의 고립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신혜 씨는 나는 무죄다. 그런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24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망상 속에서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고 억울한 과거는 설명할 필요도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현실과 맞서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김신혜 씨의 사례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 인간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억울함과 외로움이 결합되었을 때 인간은 현실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우울증을 넘어 이 세계가 잘못되었고 나는 이 세계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립되었을 때 점점 극단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면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점점 현실을 왜곡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그렇게 설계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공감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혼자일 때 우리의 정신 상태는 비정상을 향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고 사고방식을 바꾸며 때로는 우리가 누구인지조차 잊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외로움 속에서 길을 잃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변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현실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